네, 반갑습니다. 오늘 25번째 시스템 사고 살롱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김춘희 선생님이 본인의 3학년 수업, 3학년 교실에서 이 스타카 플로어에 관련된 내용, 그 친구 만들기 게임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해 봤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왕 그렇게 하신 김에 이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 내용은 제가 채팅창으로 파일을 좀 드릴 건데 영상을 보시는 분은 파일이 없어도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을 활용해서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잠깐 중지하고 채팅창 여기 있다. 오케이 하고 뿅 뿅. 생각 배움 워크북 뿅 도착했을 거예요. 채팅창에. 예, 시작. 예, 그 내용이 이겁니다. 아, 제가 2015년하고 2017년에 저한테는 중요한 사건이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예산을 받은 서울 생각 이게 조직이 뭐지? 그러니까 지금은 저 조직이 또 없어졌는데 예, 그 서울시 예산을 받은 어느 그 산하 기관에서 저런 식의 표현을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공모를 했고 그래서 저도 응모를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선발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중학교 1학년 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꽤 많이 한 편인데, 제가 많이 한 편이었을 거예요. 제목이 재밌잖아요. 있어 보이서. 예. 게임과 함께하는 MIT 창의력 교실. 그래서 제가 2,0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못하고, 그때도 강사 양성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 그 강사님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긴 했어요. 계속 못했으니까. 그래서 아쉬워서 이번에 화성에서 만난 우리 강사님들과 함께 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시스템 사고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뭐 그런 맥락에서 연결된 건데, 이때 그때 사용했던 교재입니다. 어, 여기에 이 프로그램은 8주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또는 똑같은 프로그램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교실에서 한 번 가면 2시간 블락 타임을 가져서 합니다. 그러니까 8주니까 16시간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당시에 저의 고민이 좀 본인을 보실 수 있는데 과연 8주 동안에 게임과 더 곁들여서 시스템 사고를 학생들한테 제공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게다가 비포 앤 애프터 이 교육 효과를 어떻게 좀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 나름대로의 고민을 좀 담았어요. 예, 아주 아카데믹하게 검증된 그런 사전 사후 조사는 아니더라도 일단 뭐가 됐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좀 풀어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마침 이번 기회에 이걸 하게 됐네요. 자, 그래서 이 교재가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강사 이름을 쓰는 거죠. 제 이름이나 다른 강사 이름 쓰게 하고 이 책자의 주인 너는 누구냐? 자, 이 프로그램은 미국 CLE Creative Learning Exchange에서 발행한 이 책의 근간이에요. The Shape of Change Including Stocks and Flows의 내용을
한국 상황에 맞춰서 개발한 거라고 제가 출처를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스티커는 그냥 그 이 강화물로 그냥 스티커 이게 그때그때 사가서 잘했어 칭찬 스티커 그냥 붙여주는 용도로 만든 거고 포인트는 1차 시. 그래서 이상한 날의 임금 이야기를 통해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시키는 작업을 먼저 좀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는 실제로는 이건가?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인과관계다. 이게 인과관계다. 그래서 이거는 이건가? 네. 뿅. 그쵸?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온이고 뭐 그런 거죠. 뭐 기온이고 이거는 뭐 갈증 뭐 이렇게 되고 이거는 뭐 불쾌 지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범죄 발생 가수가 생기는 것이지 아, 판매량 때문에 범죄 발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를 제가 광대처럼 소개를 하고 학생들은 그거를 와, 그럼 맞죠, 맞아. 하고 나서 그걸 이제 교재 한번 직접 적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 상관관계의 차이를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한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 영향 관계를 화살표를 표현하는 거야. 라는 걸 일단은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 또는 스토리를 통해서 시스템 사고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하, 서로 영향 관계를 너네들이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이것도 출처가 굉장히 유명한 사례예요. 실제 사례고. 그래서 이 쌍둥이 섬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인과관계를 이어봅시다. 해서 나름대로 뭐 해보라 이거죠. 이거를 한 이유가 이게 1차 시대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8차 시대 다시 물어봅니다. 똑같은 지문을. 네, 그래서 요때 학생들의 결과물과 8차 시대의 결과물을 비교해서 봐라 말이지. 학생들의 이 인지력과 표현력이 달라졌다. 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화살표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점점 지나가면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이런 표시를 할 것이고 피드백을 배우게 될 테니까 피드백이 돌아왔다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까지 하면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이 수업이 바로 이거죠. 스타카 플로우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건데 욕조로 설명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복잡한 비밀을 알아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욕조를 바닥에 그려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들어가고 뭔가 뭐 하자 또 나가고 그러네요. 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예. 자, 이 욕적 게임을 활용해서 이 말하자면 총 8회 중에서 1회와 2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2회는 친구 만들기가 들어가고 1회는 그냥 피드백이 없는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들락날락 게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다음에 기록 장부를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2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구역 안에 있는 즉 구역이 박스가 이제 구역이 그 스탁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처음이 뭐 하나도 없어. 음, 들어간 사람도 없고 나간 사람도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 상황에서 자, 첫 번째 1라운드 들어가는 사람이 2명,
아니죠. 네, 놔두고 들어가는 사람이 여기가 약간 좀 그 까다로울 수 있고 정하기 나름이에요.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 스탁의 개념을 이 처음에 들어가고 나간 사람의 결과물로 1라운드의 결과값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 1라운드에서 들어가고 나간 사람의 결과물을 이 스탁의 값으로 할 것이냐가 일단 첫 번째 결정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이긴 해요. 음. 그래서 그거는 뭐 제 생각에는 결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결과물로. 그러니까 스탁을 결과물로 본다면 얘들아, 이 활동지에 구역 안에 있는 사람 처음 상황을 0으로 해. 다 적어.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이 구역에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적어. 됐지? 자, 이제 사람이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지목한 사람 들어가게 할 거야. 두 사람 들어가. 그래서 그래서 두 사람이 들어가고, 자, 나가는 사람 한 사람. 자, 들어갔다가 빼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시작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런가? 그때 어떻게 했더라? 그러면 현재 구역 안에 1라운드의 구역 안에 몇 명이 있어? 이제 한 명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꿀게요. 이게 말하니까 말하면서도 좀 이상해지는데. 음, 아예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음. 자, 이제 처음 상황은 아무것도 없죠. 그죠? 오케이. 이해되지? 자, 이제 1라운드야. 1라운드인데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먼저 선생님이 해볼 거야. 자, 들어가는 사람, 두 사람. 자, 들어갈까? 들어보내요. 자, 그 다음에 그 둘 중에서 한 사람을 내보내자. 가위바위보? 뭐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 한 사람이 나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은 몇 사람? 한 사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2라운드. 자, 저 바깥에 있는 친구 중에서 두 사람 들어와봐. 오케이. 들어왔고. 자, 이제 두 사람 둘 중에서 가위바위보. 자, 진 사람 나가는 걸로. 그럼 나가. 한 명 나가. 그러면 구역 안에 몇 명? 몇 명이에요? 두 명이죠. 이렇게. 음. 자, 이제 세 번째 3라운드야. 자, 또 들어간 사람 두 사람. 자, 들어갔어. 들어간 다음에 두 사람 중에 가위바위보, 두 사람, 그 진 사람 빠져나가. 한 사람. 그러면 구역 안에 사람 몇 사람이니? 세 사람. 그치? 봐봐. 지금 활동지에 있는 구역 안에 있는 숫자와 실제로 우리 이, 이 바닥에 이 구역 안에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숫자가 같지?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15라운드까지 뭐 어느 정도 좀 한 다음에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활동을 숫자로 입력하고 기록하고 그를 그래프로 그린다. 그래프로 그린 거를 해석해 본다. 이게 수학에서 정말 정말 중요시 여기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자, 처음에는 뭐 이걸 어떻게 그리지? 처음에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0. 1라운드 지금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1라운드는 몇 명? 1라운드는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떤 거였었지? 밑줄 이건가? 텍스트 이거다. 오케이. 이렇게 할까요?
1라운드에 한 명, 2라운드에 두 명, 3라운드에 두 명, 세 명. 이제 패턴이 보이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보는 거죠. 네. 그랬어? 자, 이러면 이런 식으로 말해요. 네.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 안 봐도 비디오처럼.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같이 하는 거야, 아이들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어볼까? 이어보는 거지, 뭐. 네. 뿅, 뿅, 쭉, 쭉, 이렇게 이어왔어요. 근데 그 밑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프 하나 더. 이거는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거나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구분을 해보자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은 세모 표시, 나가는 사람은 네모 표시. 들어가는 사람 세모 표시래. 뭐지? 그러면 세모 표시를 빨간 선으로 해볼까? 그러면 처음에 들어간 사람 몇 사람? 처음엔 없었어요. 그 세모 표시. 그렇죠? 자, 1라운드 때 들어간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세모. 그다음에 2라운드 들어가는 사람 몇 사람? 아, 이거. 들어간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또 두 사람,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아니면 그냥 또 1라운드에 들어간 사람 두 사람, 나간 사람 몇 사람,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라운드마다 위아래, 위아래를 같이 하든지 아니면 들어간 사람만 쭉 그리게 하고 나간 사람만 그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표시하고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네.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짠짠짠. 뭐 색깔을 좀 달리해도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부러 제가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게임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쭉, 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플로우에서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것이 일정해요. 그렇죠?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플로우가 일정하면 그 결과인 스탁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돼. 몸으로 또 그래프로 그리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게임이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 게임. 자, 마찬가지로, 오케이. 처음에는, 없어요. 음. 자, 이제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할까? 세 사람. 세 사람을 집어넣는 거지. 자, 나간 사람 가위바위보, 한 사람 빠져나가, 진 사람, 한 명 나가. 그러면 구역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겠니? 두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똑같이 3, 1. 그러니까 이 조합은 얼마든지 선생님이 재밌게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컨대 들어간 사람이 점점 점점 증가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은 고정한 채 들어간 사람을 점점 점점 증가하게 한다든지. 좀 들어간 사람이 좀 많이 하다가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은 예컨대 5명씩 들어가게 하고 나가는 사람은 처음에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나가는 사람, 아웃플로우를 점점 점점 증가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데 제 경험상 변형할 필요도 없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명이 되겠죠? 자, 여기서 다시 세 명 들어가고, 한 명 나가, 한 명 나가고, 그러면 얘는 다시 6명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의 숫자, 우리 활동지를 보고 표시해 볼까? 이렇게. 그래서 각자
그리게 하고 교실 칠판에 크게 하나 만들어서 자, 나와서 직접 표시해봐. 이렇게 해서 직접 나오게 해서 직접 그리게 해보는 거죠. 대표로. 음. 그러면 예컨대 이렇게 되겠죠? 뿅 파란색으로 할까? 1라운드에도 2명, 처음에 0명이었다가 1라운드에 2명, 다음에 4명, 다음에 6명,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뿅, 뿅, 뿅. 그다음에 맞나? 8명, 이게 뭐야? 이건가? 어, 8명, 10명, 12명, 14명. 금방 몇 라운드 못하고 이 박스 안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막 와글와글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길 자체가 재밌어, 아이들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 이래서 이거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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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래, 왜 이래. 오케이. 짠, 짠.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뭐, 그게 되겠죠. 네. 이게 그래서 이 변화를, 이런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이 변화에 대한 감수성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 할 필요 없어. 그냥 몸으로 익히고, 그를 숫자로 표현했고, 그래프를 그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똑같은 그거를 여기 들락날락에다 해보면, 자, 여기서 이걸로 하면 되나? 오케이. 음. 어, 들어가는 것은 세모.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게 세 사람이었어요. 아이고, 이걸 하는 게. 세 사람, 나가는 거 한 사람,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세 사람, 나가는 거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첫 번째 게임하고 두 번째 게임 결과물을 같은 활동지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다만 색깔을 구분해서 첫 번째 게임 색깔, 두 번째 게임 색깔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해보는 거죠. 이런 느낌이 어떻겠어요, 그죠? 네. 이게 이 스타카 플로우로 구분시킨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를 아이들이, 어, 이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요거를, 요, 얘네들이 아마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처음으로 강의했던 아이들일 거예요, 아마. 제 딸내미가 다니는 학교. 아마 4학년인가? 3학년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진 찍어 놓고 이렇게 활용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했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설명하는 거죠. 자, 만약에 쌓이는 것이 욕조 안에 있는 것 또는 구역 안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왜 그럴까? 근데 구역 안에 있는 숫자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대, 시간에 따라서. 그럼 왜 그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아이들은 뭐,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재밌을 생각할걸요? 답이 뭡니까? A처럼 쌓이는 것이 점점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것보다 많아지면, 근데 그것도 똑같이 많아져야 돼요. 예. B는 그 반대죠. 나가는 게 더 많은데 그 양이 똑같아야 돼요. C는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것이 똑같은 거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쌓이면 어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것을 구분해 본다면 쌓이는 것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연 뭐가 있을까? 어, 그를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활동지 빈칸을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 탑승객이 쌓인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 뭐겠어요? 버스 타는 사람. 나가는 거 뭐겠습니까?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 딱 이렇게 예를 하나 던져주면 나머지는 아, 그런 거라면 열차. 열차를 타는 사람, 열차를 빠져나가는 사람. 교실, 교실로 들어가는 사람, 교실에서 빠져나오는 사람. 그러면 교실 안에 사람이 몇 명? 이게 반복돼서 그만 그 패턴이 금방 익혀질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타카 플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좀 경험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1차 시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도 2교시, 2교시를 블락 타임해서 얼마든지 이거 가능합니다. 예. 어떠세요? 보시기에? 네. 교실, 아, 우리 아이들 이거 한다면 엄청 잘 알아듣고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지난번에 한 프렌치 게임은 생각해보면 이 욕조 들락날락 게임보다 한 단계 우위인가?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거, 이 다음 게임이 친구 만들기 게임이에요. 그 다음이 그거구나.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그러니까, 소개한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차시, 2차시, 3차시 이렇게 되어 있죠. 2차시가 친구 만들기 게임. 그래서 친구 만들기 게임이 그 김친 선생님이 전에 보여주셨던 그래프를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좀 있어서 그래요. 네, 익스포넨셜로 그래요? 가는 것만 있어야 되는데 왜 꺾어지는 게 있지? 네. 일단 아무튼 그게 지금 격자, 이렇게 모는 종이 같이 그런 걸 준비를 못한 것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예. 그래서 이 어, 이런 식 모는 종이 같은 큰 종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젤 패드 종류의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이젤 패드에 예, 빈 것만 사용 경험하셨잖아요. 이거 네네. 있어요. 또는 그걸 직접 그리셔도 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젤 패드에 이렇게 모는 종이로 된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진하게 미리 그려 놓으시는 것도 좋죠. 음, 예, 볼까요? 예컨대, 뭐, 모는 종이 양식, 뭐 이런 것도 있네. 그죠? 여기 보면, 보시나요? 음, 네네. 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560 격자, 이런 게, 요거 이용하시면 딱 좋아요. 예. 네. 음. 신봉희 선생님이나 고일은 선생님 어떠세요? 애들이 이제 이거 쓰는 것도 있지 몸으로 또 하기 때문에 음, 되게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음, 몸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냥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많은 보통 경험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쌓이고 하는 거를, 실제로 아까 말씀 열차도 있고, 애들이 뭐 어디에 놀이터 안에서도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단점은, 단점은 이게 중학교 1학년도 조금 그러니까 재미없어 할 수도 있어요. 유치하다 해서. 유치하다 해서. 하물며 고등학생은 이거 못합니다. 고등학생한테 이거 하면 얘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아, 중학교 1학년 정도면 아직 네. 중학교 1학년이 애기적인 그러니까 초등학생 같은 면도 없잖아 좀 있어서 중학교 1학년이면 이게 1년 사이에 좀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1학기 때는 초등학생과 거의 비슷해서 네. 먹힙니다. 아, 맞아요. 음. 고일원 선생님 어떠세요? 혹시 네, 저도 되게 재미있게 봤고요. 초등학생 음, 아이들은
예, 단순하지만 그래도 그 단순한 걸 통해서 확실히 이 절약과 요리학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리해 보면서 생각도 하고, 네. 좋은 음. 것 같습니다. 네. 요 대목에서 이제 오늘 이걸로 이제 마무리할 건데, 제가 채팅창으로 좀 이렇게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요 QR 코드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방금 전에 그 스타카 플로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임을 소개를 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스타카 플로우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워낙 스타카 플로우를 중요시 여깁니다. 오케이, 그래. 그렇다 치고, 근데 그거를 왜 내가 배워야 되냐 이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블로그 글로 좀 담아 본 거예요. 아, 포인트 이거죠. 왜 굳이 스타카 플로우로 세상을 보라고 해야 되냐? 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규칙들이, 법칙들이 있잖아요. 물리학에서 F는 ma, 뭐 E는 mc 제곱, 기타 등등, 뭐 양자 물리학, 기타 등등. 오케이. 다양한 법칙들이 있어, 법칙.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또 스타카플로,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얘기하는 스타카플로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늘 고민했었던 거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스타카 플로우를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관점 중에 one of them 하나로 우리가 인지할 것이냐. 혹시 여러 관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관점 중에서 최고봉은 아닐까? 이 생각인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저의 논리를 한번 적어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판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제 논 거를 여러분들이 뭐 챗GPT를 이용하든 뭐 어느 강의를 듣든 유튜브 강의를 듣든 해서 정창권 박사의 생각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이게 저의 좌우명이기도 해요. 좌우명? 그러니까 제 삶을 적용하는 명제. 미분으로 살고 적분으로 드러나는 삶이다. 여기 보면 스탁을, 스탁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물을 바꾸는 거예요. 즉, 저 수도꼭지를 바꾸는 것, 플로우를 바꿔야만 스탁이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왜 수도꼭지를 바꾸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스탁의 변화를 보고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나의 행동은 이 수도꼭지를 바꾸는 게 나의 행동이에요. 의사결정의 대상은 수도꼭지예요. 플로우. 근데 의사결정을 참가하는 기준은 스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탁은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물이 많이 차오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빼야 돼. 물이 많이 모자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을 채워 넣어야 돼. 채워 넣는 방법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적으면 돼. 물을, 어, 물이 너무 많아 빼야 돼. 빼는 방법은 어떻게 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게 하면 돼. 이런 식인 거죠. 따라서 나의 행동의 기준, 판단, 근거는 스탁이에요. 근데 결국 내가 바꾸려면 나의 행동의 대상은 플로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장시키면
정책 대상이에요. 어떤 정책을 펼친다 했을 때 그 대상은 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수도꼭지. 그래서 그래서 이런 표현 쓴 겁니다. 매 순간 미세하게 이루어지는 나의 행동의 변화, 하루하루의 나의 삶. 제가 다음 달에 파리에 가서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의 결과물은 스탁인 거죠. 근데 매일매일 나의 훈련 내용은 미분인 거잖아요. 즉 그때그때 흐름의 변화. 그래서 이 플로우는 행동은 미분이에요. 미분. 그리고 쌓인 결과물은 적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으로 살고 적분으로 드러난다는 표현을 그래서 한 거예요. 나는 그때그때 삶, 그때그때 순간순간을 내가 결정해서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로 뭔가 나타난 것일 뿐이에요. 뭐 그런 얘기를 쭉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는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또 연락 주시면 좋아요. 예. 요거만 얘기를 해도 이게 기존의 스타카 플로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정의를 제가 확 뒤집은 거거든요. 음, 기존의 스타카 플로 제 홈페이지에서 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게 좀 나와요. 그래서 모델링 주요 개념, 아마 이게 클릭하면 이렇게 나올 텐데. 그렇죠. 모델링 주요 용어 및 개념에서 보면 스타카 플로의 개념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모든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사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스탁, 다양한 이름들이 있다. 레벨, 절약, 어큐뮬레이션, 그다음 상태 변수, 베스탑, 어큐뮬 이렇게 있고 스탁의 특징은 플로의 값을 누적시킨다. 한번 뭐 어려워. 적분 처리한다. 아, 플로우가 불연속으로 변해도 스탁의 값은 시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변한다든지 요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관성이 있는 변수라 모르겠고, 근데 이걸로 많이 쉽게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쉽게 설명하느라고. 사진을 찍었다고 가정했을 때 선명해 보이는 양에 해당하는 변수다. 욕조의 물, 저수지의 물, 이런 거예요. 근데 플로우는 사진을 찍었을 때 흐릿하거나 보이지 않는 양에 대한 변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 틀렸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게 이거예요. 때로는 또 이 얘기는 좀 다른 차원에서 또 이게 한바닥 정리해서 또 뭐 써볼 생각이긴 한데. 그래서 저의 결론은 사진을 사진을 찍었을 때 얼음 땡 했을 때 보이는 것이 스탁이다가 아니라 그러지 않은 것도 스탁으로도 삼을 수 있다. 예, 기억 이런 거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기억을 모델링 한다고요. 우리 믿음, 이건 모델링 합니다. 이게 인포메이션 딜레이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이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그것도 모델링 돼요. 스타카 플로우로.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여기 속도라는 것은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V는 S 나누기 시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돼요.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다. 따라서 이때 스탁은 거리가 되는 거예요. S. 스탁을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속도는 플로우예요. 그런데 가속도를 생각하면 자, 속도를 이런 식으로요. 속도를 시간으로 나누면 그건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속도가 가속도예요. 그러면 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누는 대상은 스탁이에요, 항상.
그래서 음, 따라서 이때는 V가 속도가 스탁이 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트리키한, 대표적으로 기존의 스타과 플로의 정의가 잘못됐다는 이 사례인데, 제가 이것을 다른 연구자들한테 저는 썸머스쿨 같은 데서 이제 제가 배우는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했더니만 약간 난감해하면서 아 이것은 아주 독특한 예다라고 치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예. 뭐든지 스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플로우는 그 스탁을 변화시키게, 시간에 따라 변화시키게 하는 양이 플로우고, 스탁은 뭐든지 스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스탁의 속성이 뭐냐? 스탁은 그야말로 관찰 대상이고, 나의 관심 대상이고, 어떤 정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 또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실업률, 뭐 예컨대, 그렇게 분리해 보는 것이 정확하다. 자, 그다음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법칙들이 있습니다. 뭐 F는 MA 등등등. 근데 왜 굳이 스탁이냐? 바로 그 이유를 여기다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축적과 지연, 이 지연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발생이 돼요. 이 스탁과 플로우 관계에서. 이거는 다른 맥락에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중요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요건데, 사람 경제 생태의 문제에서 꼭 사람이 개입한단 말이에요. 즉, 사람의 개입, 즉 의사결정의 행위는 플로우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F는 MA 등등의 물리학적 공식에 적용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수학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 또 스타카 플로우는 누적과 유량을 명확하게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F는 MA니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의 물리학적 법칙을 보면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 동네에서는 그냥 아주 간단해요. 스타카 플로우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높아. 또 아인슈타인이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를 만든 사고방식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물밑에 있는 그 플로우를 바꿔야 된다는 이런 사고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빙산 모델, 아이스버그 모델하고 연결한다면 빙산이라고 했을 때 빙산의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면서 수면 밑에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면서 그걸 어떻게 피해거나 부수거나 해야 된다면서 그는 스타카 플로우로 비유, 그 비유를 적용한다면 눈에 보이는 게 스탁이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플로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스타카 플로우로 세상을 설명한다는 것이. 어, 뭐 그런 얘기를 쭉 소개를 좀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제가 스타카 플로우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음, 다른 어떠한 물리학적 공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아, 그리고 이것이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고로 확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스타카 플로우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좀 내린 거죠. 그래서 이런 핵심 개념이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상에서는 중요해요. 그러면 어린 학생들한테 스타카 플로우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그거를 배우는 거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거하고 이게 바로 연결해야 학생들이 이거를 나의 삶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오래오래 기억할 텐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과순환 지도, 화살표를 표현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되게 직관적으로 배우고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내 주위의 삶의 주위의 모습을 인과순환지도 화살표를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신문 기사를 읽고 그거를 화살표로 뭐 표현하는 거 얼마든지 사실은 가능해요. 조금만 훈련 받으면. 그런데 신문 기사를 읽고 그 안에서 스타카 플로우를 구분하고 이 스타카 플로우가 저 스타카 플로우로 또 연결되고 이런 훈련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저 같은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한 번 뭐 기껏해야 2시간씩 8번 가는 그런 강사인데 8회차 과정. 네. 이런 강사 입장에서는 어, 그런 긴 이야기를 진득하게 아이들의 삶 속에서 풀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외부 특강 강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김진일 선생님 같이 현직 교사라면 이 얘기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직 교사가 어, 1년 동안 학생들을 만나면서 뭐 이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생활 지도에서까지 수업에서 생활 지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접촉 지점에서 스타카 플로우로 계속 대화를 할 수만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근데 저나 신봉경 선생님이나 고일환 선생님 같은 외부 강사는 이게 책임지지 못한 이야기예요. 재밌어. 와, 재밌는데 떠나면 끝. 잊혀지져요. 쉽게 샥 잊어져. 내 삶과 연결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좀 한계가 있어서 제가 웬만해서는 인과순환 지도로 시스템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많이 그치긴 하죠. 어, 그런데 그래서 시스템 사고는 크게 두 가지 이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인과순환 지도로 설명하는 그 흐름이 있고 스타카 플로우로 설명하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카 플로우를 설명했을 때 또 장점은 이 시뮬레이션하고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파워풀하죠. 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또는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한 게임들 그런 거하고 설명하기는 너무너무 좋죠.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어떠셨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아, 그 이 녹화는 중지를 하고 참여하신 분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화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도중도중 보여줬던 이제 QR코드라든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고 관련된 링크는 제가 이 유튜브 영상 이 설명란에 입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제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공유 중지. 오케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게임에 대한 소개도 있고, 물론 그 게임에 대한 소개는 이제 같이 나눴고, 제가 스타카 플로에 대한 개념을 아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을 처음 들으셨을 텐데,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뭐, 유레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타플로우에 대해서, 계속 뭐 듣고 엄청 반복을 많이 했지만, 오늘 그 교수님 처음에 마라톤 얘기부터 해서, 어, 그 정지 사진, 그러니까 계속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딱 스톱했을 때, 그때가 바로 스탁인 것이고, 스탁은 아까 그 모든 대상이 스탁이 될 수 있다. 그 전에 교수님 서머스쿨에서 뭐 질문하시고, 그때는 뭐 난감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때 사실 이해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해가 완전히 됐어요. 다행. 그래서
그래서 정말, 이제서야 몇 년간에 걸친, 아, 이런 게 이해가 이제 되네. 오늘 너무 기쁘네요. 다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네. 그러니까 그 김치윤 선생님을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박사 과정 때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배워서 그때 너무 이게 뭐야 해서 겨우겨우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냥 뭔가 좋긴 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또 이해한 거 가지고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니 다들 충격 먹어. 그러니까 나도 이해를 깊게 하지는 못했으나 그나마 내가 이해한 걸 가지고 뭐 게임으로 풀고 뭐그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하고 즐거워하고 충격받으니까 저는 신난 거죠. 그런데 한편 저도 이제 계속 이해가 깊어지는 거지. 저도.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요새 깨달았던 내용을 예전에 깨달았다면 얼마나 달랐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이 이해를 해야 시스템 사고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진우 쌤이 처음에 저한테 그 제 강의를 통해서 접했었던 시스템 사고가 그게 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와, 신기하다, 다르다. 이거 배우고 싶다. 딱 그 마음이 다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배웠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 안에서 어쨌든 간 내가, 그러니까 그나마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설명했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좀, 주저주저 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저에 대한 다짐이기도 해요. 저에 대한 다짐. 뭐냐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야 교육해야 된다. 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고. 어, 이미 네가 알고 있는, 창곤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어. 괜찮아.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거야. 너무 완벽하게 이해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 그 부담 갖지 마. 라고 제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 음. 네. 그 미분 적분이 이렇게 계속 여기서 이렇게 다루는 거에 대해서 저게 왜 저렇게 그렇게 설명을 하지? 계속 의문점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수학 시간에 배웠어도 뭐 어려웠고 잘 뭐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서울대 들어갔잖아요. 자, 씨, 수학 암기해서 들어갔습니다. 요새 내가 그, 그 제가 간증처럼 얘기하지 않던가요? 여기 있다. 제가 이게 미분 적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은 뒤로 이거 다시 샀잖아. 수학의 정석. 다시 펼쳐보고 나서 다시 덮었어요. 이렇게 미분 적분을 배워서는 안 된다. 아, 이거는 미분 적분 이야기는 삶의 이야기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막 뭐 미분으로 살고 어쩌고 그런 얘기,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이유도 미분 적분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미분 적분을 떠드는 수학책을 보면 이건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덮었어요.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미분적분 공부를 하죠. 공부는 하긴 하는데 필요할 때만, 필요한 요소만.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인공지능 덕분에. 예컨대 제가 모델링을 하다 보면 미분적분과 관련한 어떤 공식들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너무 궁금해. 그렇다고 내가 미분적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체계적으로 배워서
그 내가 맞닥뜨린 그 이 공식을 내가 이해해야 되나? 이제는 챗GPT라든가 다른 인공지능한테 야, 나 요거에 대한 설명해 주는데 중학교 수준으로 설명해 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줘.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 또 물어봐.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둘씩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 신봉희 선생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저도 진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욕조 모델을 듣고 제 인생에 머리를 탁 친 부분이었고, 그때 교수님한테 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러면서 정말 저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셨던 거를 저희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신 건데, 저는 그거를 딱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그냥 그 시간에 설명은 가능한데 애들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저는 진짜 삶에 적용이 딱 되거든요. 그거를 삶과 연결을 하니까 그 원리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저를 믿게 되고 제가 이때까지 한 노력을 믿게 되고 그 아이들도 음, 그거를 전달해서 그거는 생기부 한 줄은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거기서 끝나고 싶지는 않아서 어떻게 연결을 할까 해서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해서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정말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책을 정말 7권 교수님이 다 권해준 책을 다 사갖고 100%는 안 읽었지만 다 읽어보고 막 이랬어요. 내가 과연 아이들하고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서도 되나? 나는 불과 6월 달부터 교수님을 만났는데 9월 달에 수업을 할 수 있어. 그런 의문이 많았는데 아까 교수님 딱 말씀해 주셨어요. 원리 딱 알고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내가 아이들한테 배우고 저도 배우고 이게 진짜 교수님께서 제가 진짜 훌륭한 스승님을 아이고, 고맙습니다. 만났기 때문 아니 진짜 그렇구나 하는 거를 저희도 이제 저희끼리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딱 하면서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서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구나를 딱 느꼈어요. 아, 네. 이것까지 녹화를 해야 되는데. 아, 못했네. 진짜 저는 이 원리가 너무 저한테 와닿았어요. 예, 그래 사람들한테도 그 시스템 사고를 모른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도 내가 이거지만 다 뭐 얘기는 못 해주는데 욕조 모델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다 이해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저 해석이 되더라고요. 물론 아직 전부 다는 아닌데 교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 제가 또 아까 의문 적어놨는 게 0이라 해도 들어오는 게 0이라 해도 저는 그게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나가는 게 0이라 해도 그건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 나가는 것만 있고 들어오는 게 없다면, 들어온 거 말고 나간 게 없다면 생각했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흐르고 있고. 정말, 그렇구나. 아까 딱 의문점 했는데 교수님이 뒤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이 의문이 또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 제가 진짜 이거 들어오려고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를 했는데 너무 귀한 시간에 들어온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한 9시부터 한 10분 정도만 기다리고 더 없으면 제가 안 하거든요. 근데 딱 아, 중, 다행이다. 9분은. 오케이. 고일원 선생님 어떠세요? 고일원 선생님 혹시, 아, 네, 그 네네, 아까 혹시 채팅창으로 네. 그 제가 교재를 공유했는데 받으셨어요? 그때 있었나? 아니요. 그때는 없었는데, 신봉 제가 교수님 바로 제가 전달해 보내주셔가지고, 줬어요. 그랬어요? 내가 이거 다시 네네. 보내주려고 했었는데. 오케이. 네네.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녹화 중이네요? 아닌가요? 제 화면에 녹화 아니에요. 중, 어, 아니에요? 어, 화면에는 뭐, 녹화 중이라 떠 있어서. 그러게. 그래요? 줌에? 네. 그렇네요. 녹화 중이. 그럼 잘 된 거네요, 교수님. 아, 녹화, 내가 잘못 눌렀구나. 녹화 중으로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갑자기 또 부끄러워지는데? 오케이. 아, 아무튼, 네. 네네. 저도 오늘 되게 재미있게 들었고요. 또 이거를 단순히 가르치는 게 왜 배워야 할까? 절연과 유량으로 왜 세상을 봐야 될까?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애들이 왜 그럼 이걸 배워야 할까? 다시 한번 저도 생각했고,
저도 보면서 제가 요즘 막 마음이 복잡한데 뭐든지 스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저의 관심사, 네. 제 마음이 요즘 참 불안하고 뭔가 불안정한데 이 불안정한 나의 마음에 어떤 게 들어오고 어떤 게 나가도록 제가 조절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저희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데 이제 반항심이 점점 커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내가 예, 해야 될까? 뭐 그런 이제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요거하고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네, 막연하게 그냥 불안한 마음, 제가 왜 저러지가 아니라, 예, 그렇게 조금 생각해봐야겠다 생각했고, 또, 예, 김춘희 선생님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정말 아까 교수님, 우리는 외부 강사라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뭐, 길어야 6번, 8번, 뭐 짧게는 한 번으로 끝나는데, 선생님은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해보시면 또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요즘 미덕 일기를 쓰거든요. 매일매일 그걸 적용해서 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게 가장, 뭐, 본인이 목표하거나 관심 있는 거를 스톡으로 하고 어떤 걸 해야지 이게 이렇게 원하는 변화가 학기말에 있을 수 있을까? 한번 그런 거를 써봐도 어떨까? 뭐 하여튼 그런 생각 이제 하면서 저희 초등학교 아이가 하는 거랑 선생님도 교사로 계시니까, 아이들이 1년 동안 이렇게 본인의 삶을 요거, 이렇게, 예, 절량과 유량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한번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고, 네,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또 다음에 또 봅시다. 또. 네. 안녕. 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